여름철 해마다 늘고 있는 바다 사고. 그중에서도 바다 생물로 인한 피해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방심하는 순간 다가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바다 생물. 여름방학 특집 여름 바다 생존법. 위험한 바다 생물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생물 첫 번째, 상어. 5m가 넘는 몸 길이 무시무시한 톱니 이빨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식인 상어 백상알.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5월 말 충남 보령의 인근 해상에서 길이 3m의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어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백상아리 새끼가 어망에 걸려 포획됐고, 출산을 앞둔 휘상어가 어망에 걸려 포획되면서 서해안이 상어의 산란장임이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상어 공격에 의한 사고는 모두 7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는데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40여 종의 상어가 살고 있고 그중 7종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어가 자주 출몰한 바다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상어를 유인하는 밝은 색상의 수영복과 반짝거리는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생물 두 번째, 문어. 김종국 씨 오시죠. 작고 귀여운 외모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고리 문어가 그 주인공. 파란고리 문어는 남태평양의 따뜻한 물에 사는 문어로 최근 들어 제주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해 피서객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생겼네. 그러던 중 지난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파란고리 문어에 물린 환자가 발생. 2012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국내에서 실제로 파란고리 문어에게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작은 문어를 발견하게 돼서요. 그 손바닥으로 잠깐 잡았다가 잠깐 빠져가서 그 손가락 사이로 물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문어를 뗐어요. 근데 피가 나고 구멍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 이제 와가지고 치료도 좀 받고, 그 후에 이제 집에 와서도 손이 엄청 많이 팅팅 부어가지고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피해자의 경우 곧바로 응급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파란고리 문어는 10cm 안팎의 작은 크기지만 보고류가 갖고 있는 독인 테트로도톡신을 지녔으며 그 독성이 보고만큼이나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파란고리 문어는 이빨과 턱은 물론 먹물과 점에게도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발견 시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생물 세 번째, 라이언피쉬. 화려한 무늬를 자랑하는 라이언피쉬의 경우 제주도 해역에서 다이버들이 흔하게 접하는 물고기로 등 지느러미에 독을 지니고 있어 다이버들에게 위험한 물고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이언피쉬 등 지느러미에 찔렸을 경우 그 즉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상처 부위가 하얗게 변하며 부종과 함께 발작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바다 수영 시 라이언피쉬를 발견하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죠? 생명을 위협하는 바다 생물 네 번째, 가오리. 꼬리가 또 매서. 웃는 얼굴로 헤엄치는 듯 보여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가오리. 그런데 대부분의 가오리가 꼬리에 독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중 노란 가오리는 치명적인 독을 지닌 것으로 유명한데, 가오리 가시의 경우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를 빼다가 심한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무작정 가시를 빼는 것은 위험합니다. 노란 가오리에 독에 쏘이게 되면 처음에는 쏘인 부위가 부으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할 경우 3, 4일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호주의 환경운동가 스티브 어윈이 노란 가오리 독에 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가오리의 경우 주로 서해와 남해에 많이 분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또한 가오리는 먼저 공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다 수영 시 가오리를 보게 되면 꼬리에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바닷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재미, 바로 싱싱한 해산물들을 맛보는 재미인데요. 잘 먹으면 약이 되지만 잘못 먹을 경우 독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바다 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바다 생물 첫 번째, 분소.
영양가가 높아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는 군소. 얼마 전 한 방송에 소개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군소는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서식하며 얕은 수심에서 흔히 발견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생물입니다.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해안가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해산물인데요. 하지만 최근 군소 섭취 후 구토와 복통, 황달 증세를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례가 발생. 잘 알아야겠어요. 바로 군소를 날 것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군소에는 디아실헥사디실 그리세롤과 아플리시아닌이라는 독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군소를 먹은 후에도 날것을 먹었을 때와 비슷한 증세를 보인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서 3초 퀴즈. 날것이 아닌 삶은 군소를 먹고도 중독 증세를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볼까요? 바로 군소의 알과 내장을 제거하지 않고 섭취했기 때문입니다. 군소 내에 있는 독성 성분인 아플리시아닌은 열을 가하더라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군소를 삶아서 먹더라도 알과 내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식중독이나 독성 간염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군소에 의한 독성 간염은 주로 5월에서 7월에 집중되는데 바로 이 시기가 군소의 산란기여서 알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군소를 먹을 때는 반드시 알과 내장을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군소의 알과 내장을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군소를 반으로 자르니 노란 내장과 알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네요. 맛있게 생겼네. 이 내장과 알을 남김없이 깨끗이 제거하면 되는데 군소 손질법 꼭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바다생물 두 번째, 골뱅이. 단골 술안주로 인기 있는 골뱅이에도 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골뱅이의 독은 골뱅이가 작은 고기나 먹이를 마비시켜 잡아먹기 위한 필수 생존 무기로 골뱅이의 독주머니를 흔히 귀청이라고 하는데요. 동해안에 서식하는 골뱅이 중 나팔골뱅이와 털골뱅이가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골뱅이의 독을 먹을 경우 어지럼증과 함께 환각작용을 느끼고 땀이 비오듯 쏟아지거나 몸에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골뱅이 섭취 전 반드시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골뱅이 독은 머리살에 있기 때문에 삶아서 칼로 머리살을 반으로 갈라 흰 덩어리를 끄집어내면 제거됩니다. 독이 되는 바다생물 세 번째, 성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위험한 바다생물이 또 있었으니 바로 성게인데요. 피서철 해변에 올라온 성게를 만지다가 뾰족한 가시에 찔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성게 가시에 찔리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총포목을 통해 성게 가시의 위험성을 확인해봤는데요. 실제 발로 밟았을 경우를 보기 위해 성게 위에 총포목을 올려봤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성게 가시가 총포목에 파고드는 거 보이십니까? 성게를 빼내려고 하자 가시가 부러지면 총포목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게 가시는 한 번 몸속에 박히면 부러진 채로 체내에 남게 되는데요. 성게 가시를 무리하게 파낼 경우 상처가 더 깊어지므로 핀셋이나 집게로 가시를 빼내는 것이 좋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녹거나 밀려 나오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물놀이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바다생물 해파리입니다. 해파리가 자주 출몰하는 제주도의 경우 2012년에는 216명, 2013년에는 255명이 해파리에 쏘여 다쳤고, 국내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에서는 2012년에 무려 1,400명의 비서객이 해파리에 쏘였고, 2013년에는 차단망을 설치했음에도 122명의 해파리 쏘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8살 여아가 해파리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무래깃 해파리의 출현량이 2014년 작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해파리 중 노무라 잎깃 해파리에 의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대 길이 2m의 큰 몸집을 자랑하며 촉수의 독성은 해파리 종류 중 센 편으로 심하게 쏘일 경우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노무라 잎깃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홍반이 나타나며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의 보름달물 해파리 역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노무라 잎깃 해파리에 비해 독성은 약한 편이지만 사람에 따라 과민 반응을 보일 수 많이 있습니다. 봤습니다. 푸른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인 작은 물에 관 해파리 역시 우리나라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요. 독성이 강한 편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기에도 특히 작은 몸집과 달리 촉수의 경우 최대 10m까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바닷속에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바다 생물이 가득한데요. 지금부터 여름 휴가를 떠난 멜로디데이와 매니저 세형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안전제일주의 매니저 세형. 물놀이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해녀분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재밌게 놀자. 렛츠고! 신나게 물놀이 중인 멤버들과 매니저 세형. 이거 뭐지? 뭐지? 자기야 그거 만지면 안 돼! 애들아 피해! 멤버들을 대신해 해파리에 쏘인 세형. 우리 때문에 다쳐서 어떡해. 미안해. 아 괜찮아. 저 가서 물이나 좀 떠와. 물? 생수? 씻어내게? 아니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식초가 괜찮다고 그랬어. 알코올로 소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소주 사올게. 야 헛소리도 그만하고 그냥 가서 바닷물이나 떠와. 여기서 빙수 퀴즈. 다음 중 해파리에 쏘였을 때 응급처치로 올바른 것은 1번 알코올, 2번 수돗물, 3번 바닷물, 4번 식초. 정답은 3번 바닷물입니다. 해파리의 촉수를 확대시켜보면 이렇게 자포세포가 가득한데요.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바로 독이 들어있는 자포세포입니다. 평소엔 이렇게 독이 세포에 쌓여있어 밖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하지만 외부 자극이 있을 경우 자포세포가 터지면서 독이 퍼지게 됩니다. 머리카락처럼 생긴 이것이 바로 자포세포가 터지며 나온 독인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용액에 따라 해파리의 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포세포에 알코올을 뿌려보겠습니다. 알코올을 붓자마자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방아쇠네, 방아쇠. 만약 소독을 하겠다고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부으면 오히려 독이 상처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이번엔 수돗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밖으로 뿜어져 나왔는데 다음 식초 역시 자포세포가 터지며 독이 터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을 부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다른 용액과는 달리 바닷물을 뿌리자 놀랍게도 자포세포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해파리가 살던 자연 환경과 다른 액체가 닿았을 때에는 자포에서 독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바닷물은 그러한 화학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파리는 죽어있는 경우에도 자포에서 독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바다 생물로부터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여름바다 생존법. 화려한 모에모에 속지 마십시오. 맹독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독이 있는 해산물을 먹을 때는 반드시 독을 제거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파리를 발견하면 되도록 피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바닷물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름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휴가 보내시고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